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지만 혹시 이 세계 착각 헌터라는 웹소설을 아시나요? 저는 최근에 이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두 번이나 정주행했거든요. 이 세계 착각 헌터, 줄여서 이착헌. 제 주변 지인들이 봐주지 않아가지고 너무 섭섭해서 어디 주절주절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 특징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저는 오타쿠인데요. 오타쿠답게 평소에 늘 막 뭘 봐요. 재밌는 거를 찾아서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오타쿠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오타쿠에도 종류라는 게 있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애매한 오타쿠거든요. 던전밥의 라이오스 짤 아시나요? 딱 이 정도예요. 나는 오타쿠긴 하지만 진짜 오타쿠인 사람들을 보면 내 어중간함의 신물이 나. 진짜 약간 신물이 나요. 하여튼 이 정도의 애매한 오타쿠. 아니 사실 라이오스의 광기에도 못 미치는 애매한 오타쿠거든요. 막 논리정연하게 카테고리별로 작품을 추천할 정도로 많은 걸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 작품만 깊게 막 파고들어서 이 작품에 대한 모든 것, 모든 복선, 떡밥, 심도 깊은 캐릭터 분석 같은 거를 할 정도로 지능이 높지도 않아요. 그냥 재밌는 작품을 보면 와 재밌다 헤헤헤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왜 다 안 보지? 너도 봐. 왜 봐야 되냐고? 그냥 재밌으니까 봐 까지 표현할 줄 아는 게 저의 한계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원래 오타쿠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맨날 안달이 나 있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계 착각 헌터. 내가 왜 이 작품을 남에게 추천하고 싶어 하느냐.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좀 재밌게 읽은 작품을 여러 번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왜 여러 번 보냐면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약간의 텀을 두고 정주행을 하면 새로 보는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멍청해서. 그러니까 이미 보장된 재미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내 취향에도 맞고 재밌는 작품을 이것저것 찾아서 찍먹해보지 않아도 돼. 봤던 걸 또 보면 또 재밌으니까.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정주행을 할 때는 되도록 텀을 두고 하는데요. 이 이차컨이란 작품이 최단기간 정주행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텀을 안 두고 바로 재주행을 했냐 하면은 그냥 재미있어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능이 낮은 편이라서 내용이 어렵고 까다로운 글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어려우면은 안 읽혀. 근데 하필 2차 컨을 보기 바로 직전에 봤던 작품이 저한테 너무 어렵고 잘 읽히지가 않아서 여러 번을 시도를 했거든요. 재미있다는 추천 트윗을 보고 이용권을 미리 사놨었어요. 그래서 이 이용권을 사놓은 만큼은 봐보자 라는 마음에 일 끝나고 저녁에 읽어보려고 시도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읽히지가 않아가지고 하차했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냥 제가 멍청해가지고 하차한 거라서. 아무튼 그런 작품 뒤에 찾아보게 된 게 이차컨이라서 그런가 봐요. 너무 이렇게 술술 잘 읽히는 웹소설은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는 웹소설 볼 때 카카오페이지나 시리즈 어플을 주로 쓰고 만화책은 알라딘을 통해서 이북만 구매하다 보니까 리디북스 이용률이 좀 떨어져요. 플랫폼이 여러 개로 나뉘면 귀찮기도 하고 핸드폰에 어플을 많이 깔아놓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리디북스 이용을 되도록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찾아보게 됐는데 하필 리디북스 독점인 거예요. 딱 1권만 보자. 어차피 무료니까 하고 1권을 딱 봤더니 그냥 어느 순간 13권까지 결제해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내가 후루룩 그거를. 끝도 없이 결제를 해서 13권까지. 그때 깨달았죠. 나처럼 이렇게 1권 무료에 낚여가지고 재밌다고 결제하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독점 이 난리를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후루룩 보고 나니까 이 이차컨이라는 작품이 정말 밸런스가 좋은 웹소설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이거를 납득시켜 드리려면 줄거리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줄거리 요약 같은 거를 평소에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그냥 막 재밌으면 지인들한테 고함쳐 1호서 광인 마냥 막 주저주저 대면서 이거 봐, 왜 안 봐? 재밌는데 왜 안 봐? 막 이러는 사람이라서 요약을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은 직접 보시고, 일단 표지부터 볼까요? 표지를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도식의 금발 주인공과 어깨에 녹색 괴생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저거 방문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띠띠뽕. 아무튼 이 방문대를 닮은 금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김기려예요. 김기려 군은 모종의 이유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어버린 김기려 군의 시체 속으로 저 녹색 외계인의 영혼이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녹색 외계인이 사실 다른 행성에서 대마법사거든요. 그것도 출근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근데 이 마법사가 일을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머나먼 행성인 지구에 자신의 영혼을 정착시켜버려요. 그런데 하필 이 외계인이 영혼을 정착시킨 시체에, 김기려 군의 시체에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계획이 꼬여요. 이 외계인의 계획은 출근을 하지 않고 돈 많은 백수로 평생 연구나 하면서 놀고 먹는 거였는데, 첫 시작부터 꼬여버리거든요. 빙의해서 눈을 떴더니 배가 너무 고파. 배가 진짜 고파가지고 이 몸 상태를 막 살폈더니 아사에서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기 위해서 밖으로 막 뛰쳐나가.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런데 밖을 나가도 먹을 거라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다리도 막 아프고 막 이래. 근데 마침 눈앞에 지나가던 그 김기려 군의 시체와 동족으로 보이는 어린애가 들고 있는 무언가가 되게 맛있어 보여. 그래서 그거를 뺏어 먹을까 고민하던 차에 괴생물체가 등장을 해요. 비기니 킬러라는. 여기서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던 어린아이는 주위를 막 둘러보죠. 괴물이 나타났으니까.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 외계인이 빙의한 김기려 군을 보고 주인공에게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은 뭔가 맛있어 보이는 걸 들고 있는 어린애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그래, 도와줄게. 대신 네가 들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 놔줘.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도와주기로 해요. 이 주인공이 사실 마법사라고 했잖아요. 다른 행성에서. 아이스크림 바칠 준비나 해라 막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마법이 안 나온다. 좋됐다. 튀어야겠다. 이러고 열심히 뛰는데 하필 자기가 빙의한 김기려 군의 신체에 장애가 있던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철푸덕 넘어져요. 이제 죽겠다 했는데 멀쩡해. 눈 뜨고 봤더니 비기니 킬러가 애가 멍청한 괴물이었던 거예요. 주인공을 공격하려다가 주인공이 엎어졌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처박혀서 포장도로에 부리가 박혀가지고 죽게 되면서 운 좋게 목숨을 구하게 돼요. 뒷내용을 더 설명하기 귀찮은 관계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은 헌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사실 마력만 F급이지 본체는 외계 행성에서 수준 높은 대마법사였기 때문에 마법적 지식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 나타나는 게이트 현상에 대해서도 이미 겪어본 바가 있어서 이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몸을 고치다. 그렇게만 되면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헌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S급인데 F등급으로 속인 헌터라고 주변 인물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이 정도면 대충 다 설명한 것 같거든요. 이제 정말 제가 이 작품에 좋았던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글이 정말 쉽게 잘 읽힌다.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저는 지능이 낮아서 어렵게 쓰인 글의 재미를 못 느낍니다. 어려운 글을 보면 마치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공부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이 착한 주인공이 출근하기 싫어하는 것만큼 공부가 싫고 그냥 매일매일 놀고만 싶어. 일도 싫고 공부도 싫고 놀고만 싶어. 그런데 이 차커는 1권부터 13권까지 여름에 계곡 놀러가서 한바탕 놀고 나서 저녁에 라면을 막 끓이잖아요. 그렇게 맛있어. 막 술술술술 들어가 끊기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이 차커는 그런 식으로 계속 포인트를 결제해가지고 다음 권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둘째, 고구마가 없다. TMI인데 제가 최근에 화산기한을 최신화까지 전부 보고 주화 입마가 약간 왔거든요. 변태 같지만 이런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는 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끔씩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차커는 정말 오후 3시쯤에 일하다가 까먹는 간식 같은 느낌으로 적당해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완급 조절이 좋아가지고 소화가 진짜 잘 돼. 막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 터질 것 같고 그런 게 전혀 없어. 셋째, 악역이 없다. 물론 중간중간 주인공에게 위기를 주기 위한 장애물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대립하는 그런 악역 캐릭터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악역을 물리치기 위해 전개되는 내용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좋았거든요. 보통 악역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스토리는 아무리 가볍게 전개한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는 좀 시리어스가 되잖아요. 진지해지잖아요. 결국에는 진지해져서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것만 보다가 내내라 되는 거예요. 넷째, 밸런스가 좋다. 저는 웹소설을 찍먹할 때 스토리와 캐릭터성을 제일 주의 깊게 보는데 작품을 보다 보면 스토리는 좋지만 캐릭터가 살짝 아쉽다거나 캐릭터성은 좋은데 전개가 살짝 아쉽다거나 하는 등의 감상이 작품마다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좋고 완벽한 작품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차커는 어느 하나가 모자라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보면서. 물론 가벼운 전개가 별로거나 헌터물이 불호라든지 착각물을 안 좋아해서 재미가 없었다 하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저는 보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적당한 소설이 있다니?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진짜 미쳤다, 끝내준다, 이건 막 세기의 길이나 명작이다, 내 인생을 망치러온 내 구원자다 막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생각 없이 재미있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살기가 진짜 너무 팍팍하잖아요. 막 물가도 미친 듯이 오르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무 시간은 왜 이렇게 길며 퇴근하고 침대에 잠깐 누워있다 눈 뜨면 다시 출근하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칙칙한 현실에 재미 한 스푼 정도를 더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재밌어.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던 캐릭터들을 소개를 더 하고 싶은데 약간 뇌절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 뇌절을 더 하면은 나를 너무 드러내는 느낌이라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이 영상이 트위터에서 막 알티타고 그러면 어떡하지? 비계에서 막 강인처럼 주절거렸던 말을 정리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린 것 뿐이어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올린 게 나라는 걸 알아챌 것 같은데? 라는 상상까지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 영상이 묻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차라리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다들 이 차컨이 뭐지? 이게 뭔데?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아무튼 뭐 그냥 운명에 맡기기로 했고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홍보 안 해도 재미있는 작품이라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특친들이 이 차컨을 한 번 정도 찍먹해보고 내가 하는 헛소리 트윗에다 마음이나 찍어줬으면 좋겠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봐준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착각 헌터 봐줘.